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황산벌의 영웅 계백장군 제1회 백제의 마지막 불꽃. 서기 600년대 한반도에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물고 물리고 뺏고 빼앗기고 삼국의 전쟁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 역시 재위 40년 동안 신라를 상대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던 왕이었다. 덕분에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기도 했지만 의자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즈음엔 이미 잦은 전쟁과 무리한 왕궁 증축 등으로 인해 백제의 힘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 고구려에 이어 신라가 강성해지고 있구나. 우리 백제 또한 천하를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거늘. 어떻게 하면 선대의 왕들이 이루신 찬란한 업적을 되살릴 수 있을꼬? 폐하,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시옵소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시옵소서. 한나라의 왕이 되어 어느 누구인들 그런 소망이 없겠는가? 나 또한 보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노라 하늘에 약조를 했거늘. 상좌평 성충, 좋은 생각이 있으면 속 시원히 말해보구려. 우선 옥문을 열어 죄인들을 방면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풀어주라, 그 말씀이요? 폐하께서는 새로이 용상에 오르셨사옵니다. 살인이나 역모를 꾀한 중죄인이 아니라면 모두 풀어주어 폐하의 은덕을 기리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폐하를 믿고 따르며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몸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 저마다 맡은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겠사옵니까? 좌평 흥수 아래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아오나 폐하께서 직접 지방의 주와 군을 순회하시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시옵소서. 폐하는 이 나라 만백성의 어버이시옵니다. 어버이가 자식의 생활을 모른다면 그를 어찌 참된 부모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만백성의 어버이 되신 폐하께서 자식과 같은 백성들의 생활을 모른다면 그 또한 어찌 참된 왕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오,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성군이 되겠다 내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왜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을꼬? 짐이 이렇게 도량이 작고 자질이 부족하니 좌평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많이 도와주기 바라오. 재위 초기 의자왕의 포부는 남달랐다. 부강한 백제를 꿈꾸었던 그는 쇠퇴해가는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들의 고초에 가슴 아파하는 왕이었다. 또 충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인재를 가려 뽑는 일에 망설임이 없는 왕이었다. 많은 백성들이 의자왕의 선정을 칭송하며 그를 믿고 따랐으니 벼슬길에 나아가길 고대하며 무술을 쌓고 있던 계백도 마찬가지였다. 빨리, 좀 더 빨리! 이야! 또 늦었구나. 10번, 100번을 해도 100번, 1000번을 해도 화살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 화살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겠거든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도 말거라. 그만한 재주도 없이 어찌 한나라의 장수가 되려는 게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는 거야. 하루 종일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느라 허기가 졌을 터인데 왜 어디가 아픈 게냐? 아닙니다. 그저 기운이 좀 없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는 게 욕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래도 그러는구나.
하지만 어머니, 백충주에서 활을 쏘아 천등산 마루턱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것도 힘든데 그 화살보다도 빨리 달려가 화살이 날아와 관역에 꽂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구나. 그 정도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어찌 한나라의 장수가 되겠느냐. 그만한 각오도 없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천등산 나무꾼이나 되거라.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화살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실력을 쌓겠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계백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안 되는구나. 도저히 안 돼. 아니, 내 말을 물어치기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내 의자왕의 장수가 되고자 피나는 훈련을 쌓고 있었거늘. 좋다. 말 대신 내 놈이라도 타고 달려야겠다. 야차! 자, 가자! 화살보다도 빨리 달려야 한다. 근데 화살이 화살이다. 화살이 이제와 날아와 꽂혔어. 내가 화살보다도 먼저 달려온 거야. 비호로구나. 네가 바로 비호야. 고맙다, 고마워. 다시 한번 해보자.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다시 해보자. 이야! 신라가 우리 백제를 침범해 온다면 어느 쪽을 칠 것 같은가? 선왕이신 무왕께서 가점성 동쪽을 정벌하신 터라 아마도 그쪽을 노릴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면 가잠성의 방비를 늘려야 하지 않겠소? 신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담력이 크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를 찾고 있사옵니다. 폐하, 밤바람이 차갑사옵니다. 안으로 드시옵소서. 그런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시퍼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저것이 도대체 뭐요? 저것은 천등산이 분명한데 이 시퍼런 불빛이 예사롭지가 않사옵니다. 신이 직접 달려가 알아보겠사옵니다, 전하. 이리! 이놈이! 가자! 어서 가자니까! 그래도 이놈이! 호랑이들! 쉐! 가만히 좀 있거라. 많이 놀라신 듯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사람이 맞소? 그렇습니다. 저는 계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 시퍼런 불빛은 청년이 이 호랑이를 타고 다녔단 말이오? 예, 소인 무술을 연마 중인 터라. 오, 놀랍도다. 호랑이를 말처럼 다루는 솜씨도 놀랍거니와 화살보다도 빠르게 호랑이를 달리는 재주 또한 놀랍게 한량없도다. 황공하옵니다, 폐하. 하늘이 이 나라 백제를 위하여 이처럼 출중한 인물을 보내셨으니 상좌평 성충, 계백을 가잠성 성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신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 이 나라 백제와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계백의 진가는 가잠성 전투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가잠성 전투는 신라의 김효신과 계백이 처음으로 맞서 싸운 전투이다. 폐하,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3만 대군이 가잠성을 공격하고 있다 하옵니다.
계백 장군이 김유신을 상대로 싸우고 있을 때 지원군을 보내는 척하다가 중간에서 군사를 돌려 대야성을 치게 하시옵소서. 가잠성 성주 계백이 무예와 지략이 뛰어나다고는 하나 우리 생각처럼 대야성에 주둔하고 있는 신라군이 김유신을 돕기 위해 가잠성으로 몰려가 줄지, 또한 우리 백제군이 대야성을 점령할 때까지 계백 장군이 시간을 끌면서 버텨줄 수 있을지. 그러다 잘못되어 가잠성까지 잃게 되면 어쩐단 말이오. 신라에 김유신이 있고 고구려에 연계 소문이 있다면 우리 백제에는 계백이 있사옵니다. 믿어보시옵소서. 후퇴하라! 성 안으로 몸을 숨기고 성문을 굳게 닫아라! 장군님, 다 이긴 싸움인데 퇴각하라 하시면 시간을 끌어야 하는 싸움이다. 신라군에게 제법 큰 타격을 주었으니 오늘의 전투는 이만하면 됐다. 대야성에서 신라의 지원군이 연일 저렇게 몰려드는데도 말입니까? 저 숫자만큼 대야성을 지키던 신라군이 자리를 비운 것이니 대야성이 텅 비지 않았겠느냐. 아마도 지금쯤 윤충 장군이 대야성을 공격하고 있을 것이다. 폐하, 윤충 장군이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하옵니다. 아, 그래요? 상자평 성충의 생각이 맞았구려. 그래, 가잠성은 어찌 되었소? 가잠성 또한 계백 장군의 철통 같은 방어로 무사할 뿐 아니오라. 신라군 수천 명을 사상케 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아옵니다. 그 또한 크게 치하할 만한 일이오. 이번 일로 신라도 우리 백제에 크게 놀랐을 것이오. 가잠성을 지키고 대야성 함락시키는 일에 큰 공을 세운 계백을 달설의 자리에 올리고 잔치를 열어 크게 치하해야겠소. 달설 계백, 자, 한 잔 드시오. 짐이 한 잔 따르겠소. 황공하옵니다. 수고 많았소. 고맙소. 폐하, 좌평 임자의 천거를 받은 은고라 하옵니다. 제 술도 한 잔 받으시옵소서. 무엄하구나. 감히 어느 안전에서. 아니요, 괜찮소. 은고라 하였느냐. 아름답도다. 허엽부도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의자왕의 혼을 빼놓은 여인 후궁 은고. 이 만남 이후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던 강한 의지와 백성을 섬기겠다던 굳은 맹세로 번득였던 의자왕의 초심은 후궁 은고의 치마폭에 쌓인 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황산벌의 영웅 계백장군 제2회 흔들리는 백제. 후궁 은고로 인하여 신망을 잃기 시작한 의자왕은 선왕인 무왕의 왕비가 죽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간다.
의자왕은 계모이기도 했던 왕비의 친정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으나 그 또한 신라와 내통하고 있던 좌평 임자의 사주를 받은 후궁 은고의 권모술수에 의한 것이었다. 태자 융을 패하고 왕자 효를 새로운 태자로 책봉한다. 대신들은 새로운 태자 효에게 충성을 다하고 태자의 생모인 후궁 은고에게도 예를 다하도록 하라. 태자 저하, 감축드리옵니다. 이제야 해와 달이 제자리를 잡은 듯하옵니다. 마마께도 축하의 말씀 여쭙겠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마마. 고맙소. 모두가 다 좌평 임자 덕분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소. 헌데 상좌평 성충을 비롯하여 좌평 흥수 그리고 달솔 개백, 그대들도 효태자에게 인사를 여쭙는 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일 텐데 아니 그렇소? 감축드리옵니다. 만고의 충신들께 엎드려 절받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그려. 못들 하느냐?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 이다지도 조용하단 말이냐? 풍악을 높이 울리고 모두들 취음을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풍악을 울려라! 자, 한 잔 따라 보시오. 아니, 지금 울고 있는 게요? 효가 태자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거늘 이 좋은 날 눈물을 보이다니요. 태자가 되면 뭐 하겠사옵니까? 저 태자궁을 보시옵소서. 장차 폐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태자가 거처할 곳이 저리도 누추하고 협소하다니요. 안 그래도 뒤에서 말들이 많을 텐데 이래서야 어찌 태자의 권위가 설 것이며. 폐하, 태자궁을 중축하고 새롭게 단장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좌평 성충 폐하께 가나옵니다. 아직은 태자궁을 증축할 때가 폐하, 아닌. 태자 전하의 권세에 걸맞는 태자궁을 중축하게 하여 주소서. 폐하, 태자궁을 증축할 수 있도록 유노하여 주시옵소서. 알았다. 태자궁을 증축하고 궁궐의 남쪽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태자의 생모를 위하여 망해정을 짓도록 하라. 폐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어허, 이 노릇을 어이할꼬. 아직 나라의 기강조차 제대로 서지 않았거늘. 왕실의 내분과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총명함과 온화함으로 해동증자라는 명성이 자자하던 의자왕은 후궁 은고와 좌평 임자무리에 둘러싸여 나랏일을 외면한 채 방탕한 생활로 치닫고 있었다. 잡아보시옵소서. 그래. 걱정이요. 왕께서 저렇듯 나랏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애만 즐기시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소신은 의자왕의 명성을 듣고 의자왕의 신하가 되고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무술을 쌓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소신, 저렇듯 변하신 왕의 모습에 찢어질 듯 가슴이 아프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께 나아가 폐하, 이전의 그 정의롭고 강직하던 폐하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소서 하고 간곡히 고하고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들 계셨군요. 예, 달솔 계백과 더불어 울분을 사귀고 있던 참이요. 이렇게 태평한 걸 보니 아직 소문을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소문이라니요? 아직도 더 놀랄 일이 남았소이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폐하께서 왕자 41분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각각 1만 호를 주어 다스리겠다 하셨답니다. 예? 본래 좌평은 6분이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좌평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요. 예, 그러니 제가 이렇게 뛰어왔지요. 41분에게 1만 호씩이면 그것만 해도 자그만치 41만 호요. 그게 다 백성의 몫인데 그걸 다 어찌 감당하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갑시다. 가서 폐하께 고합시다. 예, 갑시다. 당연히 가야지. 소신도 2번 뜻에 따르겠습니다. 상좌평 성충과 좌평 흥수, 달솔 계백이 나란히 머리를 조아리고 충언을 올리지만 후궁 은고에게 눈과 귀를 빼앗긴 의자왕에게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었다. 이런 고약한... 폐하께서 좌평을 마음대로 임명하시는 것은 지나친 독단이고 독선이시옵니다. 왕이라 하여 폐하 혼자 나란 일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부디 중신들과 의논하여 올바른 정치를 펼쳐주시옵소서. 듣기 싫다. 왕자들을 좌평으로 임명하는 것도 다 이 나라 백제의 위협을 다지고 100년 대계를 위하는 일이라 했거늘. 상좌평 성추, 지금 짐을 능멸하려는 겐가? 들으시옵소서 폐하, 옳지 않사옵니다. 저놈이 내 저놈을 충신이라 여겼거늘. 네 어찌... 폐하, 이 나라 백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노라 약조하셨던 예전의 그 마음을 잊지 마시옵소서. 폐하, 지금 신라는 우리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당나라의 군사를 요청했다 하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옵니다. 서둘러 군사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이옵니다.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국난이 코앞에 닥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헛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옵니까? 성충, 흥수, 계백, 그대들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 이 나라가 이처럼 태평성대인데 어찌하여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 하는가? 폐하, 무릇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사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 때는 때로 여흥을 즐기며 한가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나라의 운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했사옵니다. 폐하, 부디 이 나라 백제와 백성들을 생각하시어 무엄마다. 감히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다니. 야발! 당장 상좌평 성충의 관직을 삭탈하고 옥에다 쳐넣어라. 좌평 흥수는 관직을 빼앗고 멀리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달솔 계백은 나라 지키는 일을 맡아보고 있으니 자중하라. 잘하시었사옵니다, 폐하. 폐하께서 이렇듯 지엄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폐하의 용상까지도 넘볼 흉악하고 무도한 무리들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다시는 그와 같은 무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뜻에서 달솔 계백의 관직도 삭탈하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언제 신라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판국이니 계백은 더 두고 보도록 하고. 하하, 자, 다들 한 잔씩 하시오. 폐하! 신 달솔 계백, 폐하께 벌을 받아 근신해야 하는 처지이오나 폐하의 신하된 자로 감히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아래옵니다. 폐하! 우리 백제의 위급함을 보시옵소서.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았다 하옵니다. 계백을 국에 들이지 말라 일러거늘. 그러게나 말이옵니다. 계백인지 소백인지 날이면 날마다 연회장을 따라다니며 주한상 앞에 엎드려 저렇듯 소리를 질러대니 좌평 임자, 폐하께서 이 망극함을 대체 언제까지 견디셔야 한단 말이오? 황송하옵니다. 하오나 호랑이를 말처럼 부리는 자이옵니다. 담력이 크고 무술이 뛰어나 감히 나서서 그를 저지할 사람이 없는 터라. 폐하! 상좌평 성축이 옥에서 남긴 이 상소문을 읽어주시옵소서. 상좌평 성축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손가락에 피를 짜내어가며 쓴 글이옵니다. 폐하! 나라를 생각하고
폐하를 위하는 상자평 성충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상자평. 죽은 상자평에 귀신이라도 붙은 모양이구려. 폐하, 충신은 죽더라도 나라와 임금을 잊지 못하는 것이니 신 상자평 성충. 충신은 죽더라도 나라와 임금을 잊지 못하는 것이니 신 상자평 성충. 이 몸이 죽기 전에 폐하께 한 말씀 올리겠나이다. 나라 안팎의 정세를 살피건대 머지않아 반드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그 불행한 날을 대비하시어 미리 군사를 기르시고 적을 막을 수 있는 적당한 땅을 가려두시옵소서. 사비성 동쪽에 있는 탄현은 육로로 오는 적을 막기에 가장 유리하고 백강 하류는 물길로 오는 적을 막기에 가장 좋은 곳이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두 곳을 지킬 수 있어야 이 나라 백제 또한 안전할 수 있사옵니다. 신 성충, 죽어서도 이 나라 백제를 지키고자 하오니 폐하, 간교한 무리의 가머니설에 속지 마시고 이 나라 백제를 위해 헌신하는 위대한 성군이 되어주소서. 어서 계백을 내쳐라. 계백의 말을 듣고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신라군이 쳐들어올 듯하여 견딜 수가 없도다. 무엇들 하느냐? 열이고 스물이고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계백을 끌어넣지 않고. 폐하! 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군사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하시옵소서. 당나라를 경계하시옵소서. 폐하! 연회를 금하라. 전쟁을 대비하라. 당나라를 경계하라. 거참 이렇게 머릿속이 시끄러워서야. 폐하, 고정하시고 제 술 한 잔 받으시옵소서. 그래. 만수를 누릴 수 있는 천상의 술이라 하여 이슬로 빚은 감로주의옵니다. 폐하, 염려 마시옵소서. 당나라와 우리가 원수진 일이 없사온데 저들이 무슨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다고 이 먼 곳까지 쳐내려 오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오니 심려를 푸시옵소서. 한 잔 더 따르거라. 옥체를 보존하시려면 안주를 드셔야지요. 여기 홍합과 전복, 해삼에 쇠고기를 넣어 만든 삼합장과이옵니다. 하시옵소서. 맛이 좋구나. 맛뿐이겠사옵니까? 몸에는 더욱 좋다 하옵니다. 서기 659년 백제의 분란을 기회삼아 일찌감치 백제의 도성 안에 첩자를 심어놓고 백제의 대신들을 매수해 신라의 편으로 끌어들인 김유신은 무열왕 앞에 나아가 당나라의 원병을 청할 것을 간한다. 폐하, 당태종에게 이렇게 이르십시오.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면 고구려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니 백제를 멸망시킨 뒤에 고구려를 공격하라. 그때 우리 신라가 당나라 군의 군량미를 대고 당을 도와 뒤에서 백제를 치겠다. 그렇게 되면 천하를 지배하겠다는 당나라의 포부는 반쯤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우리 신라를 도와 백제를 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알겠소. 나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거늘. 게다가 김유신 장군이야 우리 신라에는 대들보와 같은 존재인데 내 장군을 믿지 않고 누굴 믿겠소. 당장 내 당태종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번 일을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소. 그동안 우리 당나라는 전하를 지배하려는 원대한 꿈을 안고 그 첫 번째 기지인 고구려를 손에 넣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맹장 영계수문 앞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해온 바, 오늘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치려는 것은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훗날
신라와 협공하여 숙적 고구려를 손에 넣기 위함이다. 좌무의 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행군 대총관으로 삼을 것이니 소정방은 신라에서 파견된 장군 김인문을 부대총관으로 세우고 좌효 위장군 유백령과 함께 13만 대군을 이끌고 나아가 신라를 도와 백제를 정벌하라. 폐하! 큰일 났습니다!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군사 13만 명이 산둥의 협주를 떠나 동물도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하였느냐? 방금 뭐라 하였느냐 말이다. 폐하, 당나라가 우리 백제를 치기 위하여 13만 대군을 일으켜 동물도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오,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당나라 군사가 어떻게, 신라 군사가 감히 어떻게? 화급을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신라에 매수된 몇몇 대신들에 의해 백제는 위기에 대처할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신라의 무열왕과 김유신의 철저한 위장 전술 속에 당나라 군사는 남하를 시작했고 백제의 명운 역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황산벌의 영웅 계백장군 제3회 나당연합군의 침공. 당나라의 13만 대군이 2000대에 이르는 함선을 타고 덕물도에 도착할 무렵 신라의 무열왕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떠나 멀리 남청전까지 올라갔고 태자 범민은 대장군 김유신과 품일, 흠순 장군들과 더불어 5만 군사를 이끌고 백제로 향했다. 1년 전부터 비밀리에 계획되고 준비되어 온 18만 대군의 연합작전이었다. 고구려를 없애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지금 백제를 치는 것은 고구려를 없애기 위한 전초전이야. 신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없애고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 그때 마지막으로 신라를 쳐서 없애면 당태종의 야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고구려도 백제도 우리 신라에겐 하나같이 다 버거운 상대다.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두 나라가 협공작전을 펼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신라에겐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지라는가. 신라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되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모두 우리 당나라의 땅이 될 것이고 우리는 천하통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대국 중의 대국이 될 것이야. 그렇다고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일. 우리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백제와 고구려의 힘을 갈라놓고 더 쉬운 나라를 먼저 치는 것이다. 백제는 지금 도탄에 빠져있고 그래, 당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하통일의 야심을 이용해보자.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엔 고구려까지. 그때쯤이면 우리 신라도 강성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니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테지. 어쨌거나
우리 당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 백제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할 터. 좋소. 연합군을 결성합시다. 고구려가 백제를 돕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에서도 이 사실을 눈치채서는 안 될 일, 철저한 위장 전술을 씁시다. 우리 당나라가 덕물도로 이동하는 것은 그곳을 전쟁 기지로 삼아 고구려를 치기 위함이라 합시다. 우리 신라가 군사를 이끌고 남천정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고구려 군사와 한판 맞붙기 위해서라고 해둡시다. 우리 당나라와 신라가 침공해 오는 줄 알고 놀란 고구려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허둥지둥. 당연히 이웃나라 백제를 돌볼 겨를이 없겠지요. 그 틈을 이용해서 백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것이고요. 고구려 공격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고구려의 지원군이 온다 해도 어쩌겠소. 빨라도 한 달 반이나 지난 다음에 도착할 텐데. 그러나 일찌감치 신라와 당나라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계백에 의해 신라에 파견되어 있던 첩자는 곧바로 이 소식을 알려왔다. 계백은 이를 의자왕에게 전한다. 뭐라? 당나라 군과 신라군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 백제를 치기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이라 하옵니다. 하오니 우리도 서둘러 지방의 군사들을 불러들이고 전쟁 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옵니다. 허허, 당과 신라가 손을 잡다니. 덕물도가 코앞이고 남천정이 지척인데 장차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오? 폐하, 괜한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옵소서. 당나라 같은 대국이 어찌 고구려를 넘어 우리 백제를 탐낼 것이며, 우리 백제의 강성함을 아는 신라가 어찌 감히 우리 백제를 넘보겠사옵니까? 이것이 모두 폐하의 여진 성정을 어지럽히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려는 자들의 음모이오니 오히려 그 일당을 찾아내어 벌하심이 옳을 것이옵니다. 좌평 임자께서는 상자평 성충의 죽음을 잊으셨습니까? 이 나라 백제의 앞날이 걸린 일입니다. 상자평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좌평 임자의 입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더란 말입니까? 폐하!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힘을 합하여 우리 백제의 씨를 말리려 하옵니다. 나라의 명운이 촌각에 달했사옵니다. 서둘러 군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폐하, 머지않아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일선을 돕게 해주시옵소서. 폐하,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일선을 돕게 해주시옵소서.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백제의 운명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늘 어찌하여 이를 바로 보는 이가 없단 말인가. 이 한 몸 바치겠노라 앞을 다투어 나서는 이가 없단 말인가. 계백은 자신의 군사를 재정비하고 전략을 연구하며 홀로 전쟁 준비를 서둘렀다. 계백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그러나 계백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자왕은 모든 것이 늦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다. 당나라군이 바다를 건넜다. 신라군이 기술을 돌려 사비성으로 향하고 있다. 고구려의 지원병을 청하여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게 하라. 시간이 없사옵니다, 폐하. 고구려에서 지원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지켜야 하옵니다. 우리 백제에 사활이 걸려 있사옵니다. 허허, 이런 낭패가 있나. 막아야 할 적은 둘인데 우리 힘만으로 18만이나 되는 군사를 어떻게 다 막아낸단 말이냐. 물길에 익숙하지 못한 당나라 군사들은 바다를 건너느라 많이 지쳐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당나라 군사를 먼저 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당나라 군사가 무너지면 당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신라도 기세가 꺾이지 않겠사옵니까? 듣고 보니 의직 장군의 말이 맞구려. 당나라 군을 먼저 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폐하.
신라는 우리와 싸워 여러 번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제군을 보면 지레 겁부터 집어먹고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계백 장군이 있으니 계백 장군을 선봉으로 세워 신라군을 치게 하시옵소서. 그것도 옳은 말씀 같구려. 그럼 우리 백제의 군사를 보내 신라군과 맞서 싸우게 하시오. 아니옵니다, 폐하. 당나라군을 먼저 몰아내야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신라군을 먼저 무찔러야 하옵니다. 폐하! 이렇게 탁상공론을 할 때가 아니옵니다. 당이든 신라든 저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서둘러 군사를 일으키라 명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비성이 우리 백제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기 전에 폐하, 이 나라 백제를 구하라. 목숨 던져 사비성을 지키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이냐? 모르겠구나. 내 정녕 알 수가 없구나. 초놈을 아껴야 하옵니다, 폐하.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같은 때에 좌평 흥수가 짐의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꼬. 지혜로운 장수였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와 물으면 대답이나 할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의자왕의 우려와는 달리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좌평 흥수는 자신의 의견을 글로 적어 보낸다. 멀고 외딴 섬에 유배된 나라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하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이 죄인에게 길을 물으시니 망극한 심정으로 붓을 들겠사옵니다. 폐하, 당나라와 신라가 군사를 모으니 그 힘이 노도와 같을 것이옵니다. 만약 드넓은 들판에서 대적하면 그와 맞서 싸워 이길 방도가 없사오니 좁고 험한 곳으로 적군을 몰아 일당백의 공략을 펼치도록 하옵소서. 백강과 타녀는 사비성에 이르는 백제의 요충지로 지형이 험하여 백강과 탄현에서 당나라 군을 막고 탄현에서 신라군을 막으라? 아니 되옵니다, 폐하. 당과 신라의 군사수를 생각해 보시옵소서. 백강과 단현은 험하고 비좁은 곳입니다. 그 많은 군사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우리 백제의 군사는 갈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밟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폐하. 흥수의 말대로 이곳은 지형이 험하여 단 한 사람의 군사가 한 자루에 창을 들고 기다렸다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오는 족족 적을 쳐 이길 수 있는 곳이옵니다. 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우리 백제로서는 최고의 요새라 할 수 있을 것이오니 서둘러 날랜 군사를 뽑아 백강에서 당나라군을 막고 탄현에서 신라군을 막으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어허, 계백 장군은 어찌하여 그리도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으로 폐하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겁니까? 폐하께 큰 죄를 짓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흥수 같은 위인이 옳은 소리를 할 까닭이 없지 않소. 그 험한 곳으로 군사를 몰아넣다니요. 이는 우리 군사를 떼죽음 당하게 하여 백제의 패망을 도모하려는 흥수의 계략입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좌평 임자의 말씀대로 적들이 백강이나 탄현을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치는 것이 옳사옵니다. 폐하, 백강이나 탄현을 지나면 바로 우리 백제의 도성 사비성이옵니다. 대궐 밖까지 18만이나 되는 대군을 불러들일 수는 없사옵니다. 신계백, 여러 대신보다 학식은 뒤질지언정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 맹세한 백제의 무장이옵니다. 군사를 다루는 일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오니 폐하, 신을 믿어주시옵소서. 신과 의직이 군사를 이끌 것이옵니다.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계백 장군, 감히 지금 폐하께 명령을 내리는 것이오? 시끄럽소. 머리가 어지러워 더는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구려. 폐하, 이런 때일수록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잠시 쉬시옵소서. 하늘이 두 쪽 난 것도 아니고
내 잠시 쉴 터이니. 폐하! 이 나라 백제의 존망이 달려 있사옵니다. 장군, 폐하께서 고단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뭣들하느냐? 어서 매시지 않고. 후궁 은고의 처소로 가자. 폐하! 계백의 충언이 통할 리 없었다. 좌평 임자, 좌평 충상이 주축이 되어 사사건건 계백을 방해하고 나섰다. 그들은 김유신과 내통하고 있는 신라의 첩자로 백제 최고의 관직인 좌평의 직위를 이용해 신라를 돕고 백제의 패망을 부추겼다. 의자왕의 신임을 등에 업은 임자와 충상의 막강한 권력 앞에 계백은 한낱 무력한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새 여름이 되었구나. 봄에 당과 신라의 침공 소식을 들었거늘 서너 달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백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니 고요하구나. 평화롭구나. 이것이 우리 백제의 모습이다. 천년만년 이 아름다운 백제를 지켜가야 할 것인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녕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더란 말이냐. 이 나라의 장수가 되어 이대로 이렇게 나라의 패망을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장군, 어서 오시오 의직 장군. 자시가 넘었는데 왜 주무시지 않고? 내 마음 또한 이 시각까지 잠을 못 이루시는 계백 장군의 마음과 같을 것이오. 잠이 오질 않소. 사비성을 향해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잠이 오면 백제의 장수가 아닐 것이오.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을 기다리는 격이니 이제 백관과 탄현을 넘은 당과 신라의 군사가 사비성으로 쏟아져 들어오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구려. 나는 적의 손에 죽을 것이오. 진정 이길 가망이 없다 그 말씀이요? 한나라의 장수가 되어 어찌 승리만을 위해 싸우겠소. 싸워 패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 해도 나는 이 나라 백제를 위해 싸울 것이오. 장군, 나 또한 장군의 높은 뜻을 따르리다. 계백 장군과 나 구차한 승리를 구걸하지 말고 의로운 패배를 위해 싸웁시다. 고맙소. 고맙소 의직 장군. 당나라군이 기벌포에 당도했다. 신라군이 자리를 지났다. 당나라군이 백강에 상륙했다. 신라군이 황산으로 향하고 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강과 탄현을 넘어 백제의 도성 사비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급보가 빗발쳤다. 그때까지도 좌평 임자의 간원과 후궁 은고의 치마폭에 쌓여 설마설마하고 있던 의자왕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백제군의 때늦은 동원령을 내릴 즈음 계백은 말을 달려 가족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향한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황산벌의 영웅 계백장군 제4회 장렬한 죽음. 신라와 당의 18만 군사가 백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화급한 순간이었다. 집안일보다 나랏일을 먼저 생각하는 지아비로부터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라는 전가를 받은 계백의 아내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가족들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조용한 마음으로 계백을 기다리게 했다. 부인. 예. 그리고 너희들. 예, 아버님. 음. 장군을 기다리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지요. 이번 싸움은 이 나라 백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의 형세로 보아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이다. 아버님, 그럼 우리 백제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만이 알 일.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게 있다. 이기든 지든 이아비는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지아비와 지어미로, 아비와 자식으로 이렇듯 살아서 만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달걀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달걀로 바위를 쳐서 달걀이 깨지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아버님처럼 훌륭한 장수가 계신데도 그렇게 가망이 없는 일입니까?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다만 패망한 나라의 백성이 겪을 고초를 알기에, 더군다나 저들과 맞서 싸운 계백의 아내라 하여, 계백의 자식들이라 하여 그 핍박은 더욱 참혹할 것이다. 난 그것이 두렵구나. 내 식솔들이 당해야 할 참담함에 전장으로 나가는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죽겠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나를 베어 주십시오. 어머니! 그리하여 주십시오. 적군이 종이 되어 구차한 목숨을 사느니 내 차라리 자랑스러운 계백 장군의 아내로 죽고 싶습니다. 먼저 가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니 어서요. 고맙구려, 부인. 당신에게는 죄를 짓는 일이나 전장으로 나가는 내 발길이 가벼울 것이오. 아버님,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 또한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님, 저희들 모두 아버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백제의 아들딸이니 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가 너희들의 뒤로 따라가마. 잘 가시오, 부인. 너희들은 모두 이 나라 백제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니라. 잘 가거라. 미안하다, 내 아들 딸들아. 미안하다. 이제 난 혼자다. 내 손으로 내 식솔들을 베었다. 걱정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목숨을 버리고 싸우리라. 죽어서 우리 다시 만나는 날 내 무릎 꿇고 사죄하리니, 정녕 부끄럽지 않게 싸웠단 말하리니. 자신의 손으로 가족을 죽이고 난 계백은 군사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다. 계백에게 주어진 군사는 겨우 5,000명. 신라 김유신의 5만 대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으나 죽음을 각오한 계백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살겠다고 도망하는 자는 적의 칼과 창에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자는 살 것이니, 살고자 하는 자 나를 따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백 장군께 하려, 의직 장군이 2만 군사의 절반을 잃고 당나라 군에게 백강연안의 비중성과 거림성을 내주었다 하옵니다.
장군, 신라의 김유신이 단연을 점령하고 사비성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군사요 중지인 단연이 무너지다니. 이제 이 황산벌마저 막지 못하면 사비성은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한다. 장군님, 신라군사가 심리 앞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도다. 어서 군사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이 나라 백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백성된 자의 도리이자 우리 군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제 우리 백제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목숨이 아까운 자는 돌아가라.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이니 나를 죽여 나라를 살릴 자들만 앞으로 나서도록 하라!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 생각지 말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우리가 믿을 건 이 칼과 창뿐이다. 힘껏 싸우라!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물러서서는 안 될 것이다. 마침내 백제의 계백과 신라의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마주쳤다. 나는 백제의 장수 계백이라 하오. 내 익히 신라의 명장 김유신 장군의 명성을 듣고 덕망 있는 장군을 존경해왔소. 장군을 상대로 이렇게 결전을 벌이게 되니 그 또한 영광이오. 잘 싸워주시오. 나 또한 백제의 장수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장군과 맞서 싸울 것이오. 나 또한 계백 장군의 충정과 용맹함을 듣고 항상 칭찬하였소. 비록 이렇게 적으로 만나 생사를 다투게 되었지만 장군에 대한 존경심은 잊지 않겠소. 5,000명 결사대로 5만 대군을 격파한다. 결사대는 나를 따르라.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백제와 맞서 싸우라. 신라군의 후미를 쳐라. 공격하라.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된다. 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라군을 무찔러라. 백제군과 맞서지 마라. 모두 퇴각하라. 신라군의 퇴로를 차단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퇴각하라. 신라의 군사들은 모두 퇴각하라. 신라군이 도망친다. 쫓아라. 지형지물을 이용한 매복 기습 작전의 성공으로 계백이 이끄는 5,000명의 결사대는 신라 김유신의 5만 대군과 맞서 싸워 4번의 승리를 거둔다. 하늘을 찌를 듯 사기 충천에 있는 백제군과는 달리 4번의 패배로 10,000명의 군사를 잃은 신라군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다. 백제의 군사는 5,000에 지나지 않는데 군사의 수만도 10배가 넘는 우리 신라가 연일 패하기만 하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오? 계백이 결사대는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결사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설 줄 모르며 일당백, 용맹하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런 힘이 없는 우리 신라의 군사들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답니까? 백제군을 이끌고 있는 계백이라는 자가 이 황산벌로 나오기 전에 제 손으로 가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백제의 패망이야 불보듯 훤한 일이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 근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 그런 각오였던 모양입니다. 허허, 놀라운 일이구려. 그런 각오를 가진 계백 같은 장수가 백제를 이끌고 있으니 군사들 또한 용기 백배하여 저리도 용맹스러운 것을. 계백처럼 신라로 돌아가 가족을 죽이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겠소? 장군님, 절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백제군과 맞서 싸워 우리 신라군의 사기를 드높이겠습니다. 아니, 너는 흠순의 아들 반골이 아니더냐? 아니 된다. 내 나이 이제 16밖에. 신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랴! 난 신라의 반골이다. 백제의 군사들은 모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그러나 반굴은 뜻을 펼 겨를도 없이 백제 군사의 칼을 맞고 쓰러진다. 이를 지켜보던 관창이 창을 거머쥐고 말을 달려 백제의 진영으로 달려들지만 그 또한 곧바로 백제군에게 사로잡히고 만다. 투구를 벗겨라. 놔라! 이번에도 새파란 애송이 녀석입니다. 나는 화랑 관창이다. 친구의 원수를 갚고자 했거늘 분하다. 깨끗하게 죽어줄 테니까 어서 날 죽여! 어린 애인 줄 알았으면 내 친구를 배지 않았을 것이다. 내게도 너만한 아들이 있었느니라. 말에 태워 돌려보내라. 예! 놔! 놔! 이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계백은 어서 나와 나의 창을 받으라. 그래도 저놈이 못 들었느냐? 어린 나이에 참으로 용맹하구나. 관창이라 하였느냐? 어서 날 쳐라. 부끄럽게 생포되느니 죽음을 택할 것이다. 어서 날 죽이란 말이야! 16이라. 죽기엔 너무 아까운 나이로구나. 어서 신라의 진영으로 돌아가거라. 난 결코 살아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나는 결코 살아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용감한 군사로다. 하지만 너는 우리 백제의 적이니 2번은 살려보낼 수가 없구나. 관창, 잘 가거라. 비록 적이지만 내 아비의 곁으로 돌아가거라. 여보라! 관창의 시신을 말에 매달아 신라 진영으로 보내주어라. 그것은 계백의 실수였다. 훨훨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어린 반굴과 관창의 죽음으로 신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관창이 죽었다! 관창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진군하라! 관창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백제군을 무찌르라! 관창과 반군의 원수를 갚으라! 계백 장군님, 퇴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백제군의 수는 100여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싸우다 죽을 군사가 아직 100여 명이나 남아있지 않느냐. 황산벌이 무너지면 우리 백제가 무너진다. 늦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싸움에 패했다. 그러나 명예롭게 죽을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 이 황산벌이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니 용맹한 백제의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공격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신라를! 나는 지키지 않는다. 한 명의 적이라도 더 무찌를 장군! 계백 장군이 칼을 맞았다! 장군! 싸우라! 백제를 지켜야! 장군이!
척이지만 참으로 아까운 장수를 잃었구나. 계백 장군, 내 그대를 오래도록 기억하리다. 치열한 전투였다.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의 포로가 되어 목숨을 부지한 백제 군사의 수는 겨우 20명 남짓. 계백이 5천 결사대와 함께 황산벌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 의자왕이 사비성에서 신라 무열왕과 당나라 소정방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백제는 678년 동안 이어온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출연 임진흥, 장광, 안장혁, 곽윤상, 박종희, 유경선, 최정우, 이지현. 극본 이옥경, 사운드 디자인 연민영, 연출 류한수, 제작 오디언.